여러분은 의자에 웅크리고 혼자 앉아 먼 곳을 쓸쓸히 바라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외롭고 쓸쓸해졌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9가지 유형의 노인들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특히 8번째 유형은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선택으로 인생의 궤적을 그려갑니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면 많은 노인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의 선택이나 가정 환경, 불우한 가족 관계 때문에 노년의 씁쓸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노인들의 몇 가지 유형입니다. 함께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알아보고 모두가 이를 통해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불효한 자녀를 둔 노인입니다. 노년에 자녀가 불효하면 부모가 병들어도 책임을 미루거나 돌보지 않으려 하고 약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며 심지어 부모가 빨리 세상을 떠나길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은 분명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의 불효는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며 약한 건강 상태는 그 고통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이 약하고 병치레가 잦은 노인입니다. 어떤 노인들은 침대에 누운 채로 지내야 하는데 자녀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보살핀다고 해도 누워만 있는 삶은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환자는 몇 년, 심지어는 10년 이상 누워 지내며 삶의 질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아픔까지 겪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연금이나 저축이 없는 노인입니다. 노년에 연금이나 저축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현실이 매우 비참합니다. 돈이 떨어질 때마다 자녀들에게 부탁해야 하는 그 느낌은 정말 불편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냉대와 불편한 태도를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집이 없는 노인들. 많은 사람들은 젊을 때 노년의 자녀들과 함께 살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아무리 효심이 깊은 자녀들이라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일찍부터 집과 재산을 자녀들에게 모두 나눠줍니다. 하지만 결국 노년에 자신만의 집이 없어지고 여기저기 떠돌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아들의 집에서 내일은 저 아들의 집으로 옮겨 다니며 의지할 곳 없이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자녀들의 부양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의 집에 얹혀서는 신세가 되어 자유롭고 편안할 수 없습니다. 매 끼니, 매 잠자리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평생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노인들. 젊을 때 독신 생활을 선택하고 자녀를 두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롭게 살았던 젊은 시절을 보냈을지 모르지만 노년이 되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아프거나 병으로 누워 있어야 할 때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 요양원에서 생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병인의 학대나 다른 노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정신적인 의지처가 없다는 뜻이며 이는 노년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여섯째, 무능한 자녀를 둔 노인들. 자녀가 자립할 능력이 없고 돈을 벌 줄 모르며 하루 종일 놀고 먹기만 한다면 그런 자녀를 둔 노인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지하며 사는 동안 부모는 계속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 재산은 바닥날 것이고 가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할 방법도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은 신체적인 피로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인해 마음의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일곱째,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산 노인들. 젊었을 때 가족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며 산 사람들은 노년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술, 담배, 도박에 빠지거나 화를 자주 내고 배우자를 학대하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은 노년이 되었을 때 가족과 자녀들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8째, 자녀를 위해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린 노인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평생 동안 모아온 돈을 자녀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종종 부모 자신을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뜨립니다. 노후를 대비해 마련한 자금을 모두 사용한 후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재정적인 여유가 남지 않게 되고 결국 자녀들에게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항상 부모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며 보답하지 않을 때 이들 노인들은 큰 고통과 후회를 느끼게 됩니다. 9째,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들. 현재 한국의 농촌 지역에는 많은 노인들이 살고 있는 반면 그들의 자녀들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1년에 몇 번 만날 수 있을 뿐이며 어떤 자녀들은 해외에 정착하여 몇 년 동안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에게는 자녀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양을 기대하기는커녕 그들이 집에서 세상을 떠나더라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노년기의 삶은 매우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은 단순히 경제적 저축이나 계획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적 보장이 부족하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자녀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노인들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노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불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노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노인이 따뜻하고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경기도의 한 농촌에 살고 있는 김씨 73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김씨는 자녀를 두지 않고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으며 요양원에서 반년을 보낸 뒤 진심 어린 조언을 공유했습니다. 김씨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자녀를 키우는 것이 과거 세대의 생각일 뿐이며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자녀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필수적인 삶의 과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독립적인 삶을 중시하며 자신을 발전시키고 경력을 쌓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충분한 돈을 벌기만 하면 노년의 요양원에 들어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두지 않는 것이 정말로 편안한 노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김씨의 삶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전주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김씨는 학창시절 뛰어난 성적을 자랑하며 큰 포부를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없는 삶을 선택한 그의 결정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깊은 생각을 남깁니다. 대학에 갈 기회가 있었지만 김씨께서는 결혼을 선택하셨고 아내와 함께 대학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나서 아이를 가지라고 권하셨지만 부부는 아이를 낳지 않고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저희 부부는 많은 분들로부터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정적인 직장과 집, 충분한 재산, 그리고 높은 연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녀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한 명만 낳을 수 있었는데 딸을 낳으면 결국 시집을 갈 것이고
아들을 낳아도 효도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김씨 부부는 이렇게 거의 40년 동안 행복하게 살며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60세가 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심각한 심장병에 걸렸고 김씨는 전국을 돌며 치료를 받으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4년간 병과 싸운 끝에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씨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지만 익숙해지지 않았고 집은 너무나 텅 비고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일찍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도 많고 다양한 여가 활동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개월이 지나자 여러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고 요양원에서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항상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이 정말 슬프고 서글펐어요. 저처럼 자녀가 없는 노인들은 무시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직원들조차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김 씨는 우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양원의 분위기 자체도 답답하고 우울했습니다. 아픈 노인들이 고통받는 모습과 사망하는 장면을 보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6개월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자녀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해도 노년의 자녀는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요. 자녀가 매일 우리를 돌보지 않을지라도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신적인 의지가 되어줍니다. 젊었을 때 자녀 없이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았다 해도 나이가 들어 후회와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 꼭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세요. 저처럼 늙어서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녀 없는 삶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다음은 79세의 박 씨,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노년에 대한 의지와 관련된 깊이 생각할 만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현재 박 씨는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 씨는 의사로 근무했으며 퇴직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퇴직 초기에는 연금이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금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매달 약 8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박 씨는 남편도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동료였다고 회상합니다. 두 사람은 친구들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매우 성실하고 일에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남자와 결혼한 것이 그녀의 삶에서 큰 만족이었고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은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해했습니다. 가족 내 모든 큰 결정은 두 사람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했으며 부부간의 큰 갈등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박 씨 부부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이 흔했지만 박 씨 가족은 두 아들만 둔 것이 적은 편에 속했습니다. 안정된 직업과 좋은 수입 덕분에 부부는 자녀를 정성껏 돌볼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두 아들을 항상 공평하게 대하고 사랑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양육 방식 덕분에 두 형제의 관계는 매우 돈독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두 아들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하고 손자들이 태어났을 때 박 씨 부부는 손자들을 집으로 데려와 돌보며 자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박 씨는 그 시절은 정말 바빴지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자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자 박 씨 부부는 더 이상 아이를 돌보는 일에 얽매이지 않고 여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친구,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며 노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안정된 연금 덕분에 재정적인 걱정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행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박씨 부부는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지루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남편의 건강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는 잦은 병치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남편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논의 끝에 박씨 부부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 일상생활을 지원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부부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박씨 부부는 한 서비스 회사를 통해 지연이라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80만 원으로 박씨의 연금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지연은 매우 부지런하고 꼼꼼한 여성으로 일을 시작하자마자 집안일을 자발적으로 잘 정리하고 처리하며 두 분이 따로 지시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지연 덕분에 박씨 부부는 한결 편안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산책을 하던 중 박씨의 남편이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박씨는 혼자였기 때문에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우 걱정하고 당황하던 그때 마침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지연의 도움으로 남편은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의사는 남편이 제때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큰일이 날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박씨는 지연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없었다면 남편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퇴원한 후 박씨는 감사의 뜻으로 지연에게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지연도 기쁜 마음으로 이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두 분이 외출할 때는 항상 지연이 동행하길 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는 지연에게 더욱 애정을 갖게 되었고 지연을 친자식처럼 아끼며 잘 대해주었습니다. 박씨의 아들은 매주 부모님을 방문하며 많은 음식과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부모님이 다 먹지 못하면 박씨는 지연에게 나눠주었고 명절이나 연휴가 되면 선물과 용돈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씨는 지연이 집에서 자주 물건을 훔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치가 크지 않은 물건들이었기에 넘어갔지만 이후 지연은 박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남편의 선물, 오래된 목걸이까지 훔쳤습니다. 박씨는 이 목걸이를 매우 아꼈고 자주 꺼내 감상했지만 어느 날 보관 장소에서 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의 물건을 지연이 주로 관리했기에 박씨는 지연에게 물어보았지만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박씨의 눈을 피하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박씨는 지연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느꼈지만 증거가 없어 바로 행동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 식료품을 사러 나간 사이 박씨는 지연의 방을 확인했고 결국 그녀의 가방에서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아냈습니다. 박씨는 지연의 행동에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녀의 관용이 지연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고 결국 박씨는 지연을 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박씨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떠난 후 박씨는 다른 가사 도우미를 구해보려 했지만 만족스러운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부부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사 도우미를 통해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단 6개월 만에 이러한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박씨 부부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도 고려했지만 요양원은 아무리 편리하고 덜 외로워도 집과는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자녀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매우 좋았지만 두 분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 역시 각자의 생활과 일로 바쁘고 노인을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부는 두 아들과 두 며느리를 모두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가족에게 매달 생활비로 70만 원, 그리고 간병비로 1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남과 큰며느리는 공무원으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몇 년 후면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차남은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차며느리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부는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걱정했지만 뜻밖에도 차며느리가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결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셨고 아이들을 돌봐주신 덕분에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연로하셨으니 제가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어머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제 일도 괜찮지만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을 그만두고 부모님을 돌보겠습니다. 차며느리의 말을 들은 큰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은퇴하려면 아직 몇 년 더 있어야 하니까 당분간은 막내가 부모님을 모시도록 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는 제가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자녀들의 진심 어린 말에 박씨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는 말처럼 박씨 부부가 며느리들에게 잘 대해주었던 것이 지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논의가 끝난 후 박씨 부부는 차남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차며느리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박씨 부부는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차남과 차며느리는 자주 두 분께 필요한 물품과 옷을 사다 드리며 박씨의 옷은 대부분 차며느리가 직접 고른 것입니다. 또한 차며느리는 종종 박씨를 데리고 함께 외출하거나 산책을 즐깁니다. 큰며느리는 주말이나 휴일마다 남편과 함께 두 분을 방문해 시간을 보냅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화목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박씨 부부는 현재의 삶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과 즐거움은 박씨가 느끼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박씨는 노년이 되면 결국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효심이 깊을 때 비로소 노년을 평안히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